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의 윤희나입니다. 이제 2016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많은 전문가분들이 내놓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개발 사업으로 토지 보상금이 대거 풀립니다. 또 1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떠난 유동 자금들이 토지 시장으로 몰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우세한데요. 2017년도 토지 시장 활력을 띨 것이라는 전망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플러스 오늘도 알찬 내용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사연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치투자연구소의 김지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의 부동산 투자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이민재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문의사항, 고민 사연들 함께 차근차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직접 참여 가능하신데요. 023772-0221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에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부동산 플러스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민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질문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분양권 하나를 받았는데 네. 그 위치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6구 번지 그 망포 4지구에 네. 1, 2블록에서 2블록을 좀 영통 아이파크 캐슬 분양권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브랜드가 좀 대단지인데다가 11.3 그 대책 제외지역이라서 실수자들도 대거 몰렸고요. 네. 60% 중도금 무이자에다가 전매 제한이 6개월 뒤부터 가능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좀 분양권을 매입을 했는데 네. 그러나 좀 주변 시대에 비해서 좀 아파트 시세값이 좀 비싸요. 네. 그래서 미분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도 몰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수원 영통 아이파크 캐슬 2단지 아파트 현재 지금 분양권 보유하고 계시면서 주변 네. 상황들 좀 많이 분석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네.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향후 전망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수원 영통 아이파크 캐슬 2단지 아파트 분양권 보유하고 계신데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네, 반갑습니다. 분양권 뭐 얼마 전에 받으셨다고요? 네, 받았습니다. 위치가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전자 디지털 시티 바로 밑에 네, 여기 망포 사 도시개발구역 이쪽이죠? 네, 4지구입니다. 예. 66-9번지. 예. 아무래도 뭐 실거주로 하실 건가요, 향후에? 네, 실거주로 할 건데 이게 예. 좀 분양가가 비싸서 예, 얼마에 받으셨어요? 일단 33평을 받았거든요. 33평이요? 예. 네. 얼마에 근데 받으셨어요? 주변 시대에 비해서도 좀 분양가가 비싸서 예. 지금 뭐 다른 그 옆에 시스테이트가 분양을 했는데 예. 내년 8월에 입주인데 예. 그게 평당 1,200인데 지금 여기는 1,360만 원 정도? 1,360만 원 정도요? 네. 예. 그래서 주변 시대가 좀 비싸서 그런 게 약간 어떤지. 우려가 되시는 거죠. 약간 나중에 네네, 맞습니다. 투자 뭐 어떤 투자성이 있는지가 또 궁금하신 건데.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1.3 대책은 피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어요. 11.3 네. 대책은 피했는데 그리고 또 향후에 내년 같은 경우에 또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예, 규제가 맞습니다. 또 심하다 보니까 또 여기 한 경쟁률이 그래도 한 6대1 정도 보통 평균은 6대1 정도 넘은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가수요,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라는 거예요. 네. 실수요가 이만큼 좀 많이 몰리고 내년을 뭐 좀 대비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몰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프리미엄이 몇 천만 원 정도는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뭐 1,360에 좀 비싸게 분양을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또 여기 삼성전자 디지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서초동에서 삼성전자 본사 직원들이 다 이쪽으로 또 이주를 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가 또 그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요인이잖아요. 네. 플러스 요인이고 이 6대1의 경쟁률 이런 것들도 플러스 요인이고 한데 부동산은 무엇보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지 여건을 좀 봐야 돼요. 네. 근데 역을 지금 보시면은 분당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역과의 거리가 망포역하고 메탄 권선역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 거리 같은 경우에 좀 한 도보로는 약간 좀 뭐 충분히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면 교통이 편리한 거지만 한 1km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도보로는 이용이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네네. 있고 그 여기에 또 기반 시설들이 잘 돼 있는 데가 영통역에 막 뭐 큰 마트들이 2개나 있으면서 여기 또 기반 시설 잘 돼 있고 여기 수원시청역 있는데 인계동 쪽도 잘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 여기를 좀 보시면은 여기 자체적으로 좀 아직까지 농림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발전하는 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충분히 붙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동탄 제2신도시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아, 그것도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동탄 쪽으로 가는 게 나은지. 예. 수원 쪽으로 이게 분양을 받는 게 나은지. 예. 왜냐면 동탄에 아무래도 지금 동탄은 신도시고 예. 그 삼성인들이 의외로 또 동탄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동탄에도 네. 삼성 기업들이 이렇게 네. 있거든요.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원 삼성이 이쪽에도 있고 동탄 제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이 계획된 것들이 총 11만 가구가 넘어요. 네. 11만 가구가 넘고 지금 현재 지금 입주돼 있는 게 이거 절반도 지금 아직 입주를 안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물량이 많아지는 게 있어요. 광교 쪽 같은 경우에 같은 영통이라고 광교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좀 덜 받아요. 하지만 네. 그 수원 남쪽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을 가망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프리미엄은 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동탄이 다 형성되고 입주가 시작도 그러면은 약간 좀 가격이 오르는 면에 있어서 좀 제한적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분위기도 약간 좀 부동산 경기가 약간 좀 관망세고 하다 보니까 네. 한번 6개월 어차피 전매 기한 때까지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네. 한번 지켜보시면서 한번 시장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샵의 3772번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 사연들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12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중랑구 면목 4동 경남 아너스브 23평형과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현대 엠코 센트럴파크 가운데 어디가 더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투자를 목적으로 현재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지영 팀장님,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투자 가치 있다고 보시나요? 아, 네. 우선 어떤 이유에서 두 곳이 지금 선택되어졌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중량구하고 상도동은 동작구는 서울의 입지적 장점 다 중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이면서도 그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좀 저평가돼 있던 곳이 좀 공통점인 지역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한 곳을 좀 선택해달라 하시면 저는 먼저 동작구 상도 엠코를 먼저 좀 점수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중랑구 지금 면목 아너스빌 같은 경우는 좀 세대수가 좀 적은 편이래요. 적은 편이고 이제 10여 년이 좀 지난 단지이면서 두 곳 다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이제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는 용마산역을 아마 이용할 수 있으실 텐데요. 한 7, 8분 정도 거리, 그러니까 아주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면이라면 나쁘지 않은 위치에 뭐 학군도 잘 갖춰져 있어서 좋은 위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조금 더 보류해 보셔야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동작구 상도 엠코 이제 현대 엠코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한 지 한 4년이 좀 넘어서 이제 5년이 돼가고 있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재단지입니다. 1,500세대가 아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단지인 조건에 또 역세권인데 7호선이 아마 숭실대 입구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단지로 알고 있는데 보통 도보로 2, 3분 거리로 굉장히 역세권 아파트에 속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단지이면서 이런 이제 지역적인 장점 상관없이도 이런 아파트 조건만 보시다
아니더라도 이쪽 상도동 현대엠코가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좀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지금 동작구에 속해 있으면서 노량진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는 노량진 지역들이 대부분 그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의 단지들이 지금 개발이 확정이 돼서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런 개발 호재를 또 기대감이나 호재들을 다 또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단지입니다. 그만큼 현대엠코는 현재도 조금 많이 가격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지만 지금 30평형 같은 경우가 한 7억 초반대에서 7억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와져 있지만 향후 한 1억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한 8억 중반 정도까지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문의하시는 게 43평으로 조금 평수가 조금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현대엠코를 권해드리면서 43평보다는 20평대나 30평대로 투자를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랑구 연목 4동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와 또 상도동의 현대엠코 센트럴파크 아파트를 이제 비교해달라는 문자 내용이셨고요. 둘 중에는 동작구 상도동의 현대엠코 아파트에 이제 향후 투자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신 만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43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화성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받아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신규 분양을 예정하고 계신가 봐요. 지금 분양받아도 될지 여부를 미리 질문 주셨네요. 전문가님, 경기도 화성 봉담의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봉담지구 하면 이제 입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초면은 불과 이제 몇 달 뒤면은 입주를 하는 단지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분양권을 매수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 봉담 쪽은 화성 봉담 쪽은 동탄 신도시 쪽에 이제 가격을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동탄 신도시와 좀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분양가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곳이 이쪽 봉담 쪽인데요. 특히 지금 센트럴 푸르지오가 분양되는 이 인근에 와우 지구가 이미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이제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투자 목적이라면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동탄 신도시, 제2신도시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이제 가격은 이제 좀 부담을 느끼시는 시청자분이시라면 이쪽 봉담 아우리도 굉장히 지금 앞으로 향후 전망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2020년이면은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가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전 구간이 다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렇고 수원 광명고속도로가 또 개통 예정이 곧 임박해져 있고요. 또 수인선입니다. 바로 이쪽에 이제 철도 노선 서비스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했던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수인선 봉담역이 개통 예정에 곧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교통개발 호재까지 볼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탄 이신도시보다는 조금 더 가격 상승력이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이쪽도 분양을 받으셔도 투자 목적으로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에 다양한 교통 호재들이 있는 만큼 향후 미래 가치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분양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에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722-02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집을 좀 매매를 해볼까 아니면 보류를 해야 되나. 네. 지난번에 한 7월 달에 네. 부동산 내놨더니 바로 있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좀 그래서. 네.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가 어느 지역의 어떤 아파트인가요? 영등포구 신길 3동 네. 1차 우성 아파트요. 네. 106동 105호. 예, 지금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우성 아파트 1차 아파트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매도와 이제 보유를 놓고 좀 고민을 하고 계시나 봐요. 네네. 네, 지난 7월에는 이제 금액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매매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자리도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도 되고, 갑자기 또 사람이 네네. 앞날 내놨더니 그 뒷날 네. 계약하자 그래.
너무 놀라셨겠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또 이제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현재 네, 보유하고 요즘 계신 그래서 또 이제 걱정된 걸 그때 팔 건데 아, 잘못했나. 네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향후 전망과 현재 가치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신길동의 우석 1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이십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네네. 아, 예. 좋은 일 하시네요. 예, 아유, 제가 뭐 많이 좀 도움을 드려야죠, 제가. 노력을 네. 해야죠. 예. 많이 좀 도움을 드리는 걸 또 바라셔갖고 구체적으로 주소까지, 호수까지도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 그래요? 부동산에다가 내놓으셨는데 그 다음날 원래는 한 며칠 정도 기다렸다가 올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와서 깜짝 놀라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만큼 여기가 부동산이 호재였고 이 자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온 거고 뭐 지금 근데 약간 좀 부동산 뭐 경기가 약간 좀 관망세고 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두고 보자 뭐 이런 분위기니까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아니 아파트금 예. 좀 다운된다 또 테레비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두렵기도 하고 약간 다리도 못 뻗고 주무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여기잖아요. 신길 우성 네. 1차 아파트. 네네. 이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서울 2030 네.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2030년까지 네. 3대 도심의 하나에 들어간 지역이에요, 영등포가. 아, 강남하고 영등포하고 종로 네. 쪽에 한양도성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해갖고 발전을 막 뻗어 나간다는 거거든요. 네. 뻗어 나간다는 거니까 여긴 당연히 좋게 만들잖아요. 네. 당연히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은 그 다음에 좋게 만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뭐 발전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 그 여의도 요새는 그 집값이 오르려면 업무지구하고 가까워야지 돼요. 네. 근데 여의도에 뭐 금융의 허브로 만들고 업무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아,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고 물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 중공업 지역이면 더 좋아요. 네. 중공업 지역 활성화 대책도 뭐 겹쳐지고 뭐 한강이랑 더 가깝고 하기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냐 매도냐 생각하신다면 저는 보유에도 좋다고 보거든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명 이 7호선을 타고 가면 광명시도 지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광명시에 이게 지금 1986년도에 지은 네. 아파트로 지금 재건축 연한도 다 됐는데 네. 이 광명시의 86년도 아파트가 지금 여기가 서울이고 거기는 광명시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더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더 좋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아,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반시설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서 금액대가 그만큼 형성이 된 건데 여긴 지금 여기 보시면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도 돼 있지만 그만큼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저평가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여기도 재정비 촉진지구도 점점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인프라든가 도로 같은 것들이 시설이 깨끗해지고 동네 자체가 확 개선이 돼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기도 좋아지겠죠. 네. 여기서 약간 뭐 경계선이 나눠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그 개발될 때 이주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주하는 분들 때문에 이것도 가격의 플러스 요인이에요. 아니 아파트가 좀 올랐는데 예. 자꾸 테레스 아파트가 좀 내려간다니까 또 내려가 버리면 어떡하 그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제가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는 걸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갖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이주 수요가 있는 것도 뭐 긍정적인 가격 향상에 긍정적인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여기 기반 시설이 이렇게 뭐 구획이 잘 되면은 또 그것도 긍정적인 요인인데 그런데 여기 아파트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은 물량이 많아져서 약간 주춤할 수는 있어요. 주춤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쪽에 또 물량이 좀 하고 있으니까. 네, 주춤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그 지방 같은 경우에 공급량이 많아갖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막 우려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은 뭐 공급을 할래야 땅이 뭐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유하셔도 이득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또 어디 뭐 다른데 이사 가시려면 또 찾으시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네네. 금액도 또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여기 자리가 좋으니까 그냥 보유하고 계셔도 네. 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도보다는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자 메시지 몇 건 좀 함께 보도록 하죠. 2638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남양주 도농동 롯데 아파트의 향후 전망과 함께 매도 시점 문의드립니다 하셨어요.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롯데 아파트 매도 타이밍 질문 주셨네요. 이번 질문은 김지영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향후 전망 짚어주실까요? 네, 남양주 이 도농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역세권에 경의중앙선인 그 도농역을 바로 초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금액대가 크게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그 큰 폭은 아니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전망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역적인 전체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만 본다면 크게 향후에도 크게 가격 변동은 그냥 소폭 정도가 닿지 않을까라고 지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 도농동 위쪽으로는 지금 다산 진건지구가 곧 내년 말부터는 입주가 이제 예상이 대량 물량이 이제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남쪽으로 더 한강변 쪽으로 해서는 다산 지금지구가 지금 또 대규모 물량이 지금 입주 예정에 있는 단지들이 대규모 택지들이 지금 위아래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신규 아파트 쪽으로 신도시 쪽으로 많은 이제 매수자들이나 이런 투자자들도 몰리기 때문에 아무리 좀 좋은 위치에 있더라 하더라도 이런 남양주 도농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되지는 않겠다라는 전망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구리특지지구 개발 옆쪽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거의 구리생활권이다 해서 이제 좀 입지적으로는 큰 장점이 있지만 향후에는 조금 투자로 들어가시기에는 차라리 약간 신도시 쪽이나 새로 분양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한번 정리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양주 도농동에 위치한 롯데 아파트의 향후 전망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조금 다른 곳으로의 투자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 시점도 문의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매도는 뭐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일까요?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금 꾸준히 많이 올라 있어서 지금도 좀 고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라고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09번 쓰시는 분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안양시 동안구에서 이번엔 연락 주셨네요. 안양시 동안구 호계 2동 재개발 추진 지역에 작은 빌라를 갖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분양받아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재개발 지역 내에 이제 빌라를 가지고 계시고요. 향후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아파트 입주권 받아도 괜찮을지 질문 주셨네요. 전문가님 이 지역의 향후 전망 짚어주실까요? 네, 안양시 호계동 쪽은 그동안 이제 평촌 신도시에 밀려서 좀 많이 소외되어 있던 지역인데요. 그만큼 낙후 노후도가 높아서 이제 한창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호계 2동 같은 경우는 바로 밑쪽으로 호계동 전 지역 이제 호원지구가 이미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어서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주를 시작하는 지구가 지금 잡혀져 있고요. 호계 2동 같은 경우는 아마 위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고 융창지구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창지구는 현재 조합 설립 인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처분 인가, 그러니까 이주까지를 만약 시점을 잡는다면 좀 빨리 진행이 돼도 3년 정도는 더 좀 지난 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재개발 지역이 되는 지역에 가장 투자 가치가 그 금액 대비 높은 것은 작은 빌라를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빌라를 계속 보유하셨다가 분양권까지 받으시는 게 당연히 맞으시고요. 하지만 지금 먼저 분양이 지금 계획돼 있는 재개발이 계획돼 있는 호원지구의 그런 분양 결과라든지 청약 결과를 한번 지켜봐 보시고 한번 또 매도 타임이나 아니면 더 보유를 하실지를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는 것도 지켜봐 보시는 것도 좀 옳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좀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로도 많은 분들께서 상담 신청 남겨주고 계세요. 023772에 0221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샵에 3772번으로도 현재 처하신 상황과 질문 내용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질문 내용 알려주실까요? 저기 그 인천 연수구에 네. 그 송도동 그 호반베르디움 2차를요. 네, 이제 거주 겸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그 해도 될런지 좀 여쭤보려고 네,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몇 평형 보고 계십니까? 예, 26평이요. 네, 26평 보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실거주와 투자 목적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하셨네요. 예. 이민재 팀장님 의견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이 지역 송도 국제도시 내에 있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 이 지역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송도 그 호반베르디움 위치를 찾아봤는데 여기가 맞죠? 예. 호반베르디움 지금 학교 용지가 4개가 이렇게 학교 용지가 있어요. 마치 학교를 예. 위해서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그만큼 학군에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건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학교도 가까이 있고 이런 대학들도 국제학교들도 뭐 가까이 있고 여가고도 가까이 있고 어떤 뭐 기반 시설 이런 계획들이 다 잡혀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좀 이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향후의 어떤 계획들인데 송도의 어떤 어떤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예. 맨 처음에 좀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아파트 예. 물량이 뭐 가서 보면은 뭐 번듯하고 그렇지만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났고 미분양 무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예.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어떤 투자 수요들이 몰리고 그리고 또 TV에 삼둥이라는 어린이들이 막 송도에서 놀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심 또한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뭐 가격이 오르고 그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내년부터는 그 가계대출을 어떤 좀 뭐 좀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수요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많이 좀 시장이 형성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역세권에다가 뭐 숲세권에다가 뭐 학교도 가까이 있고 또 업무지구들도 굉장히 많이 좀 뭐 계획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좋아질 어떤 여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또 지정이 돼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뭐 땅도 싸게 기업들한테 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하다 보니까 판교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많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오른 거거든요. 여기도 향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지금 실수요 위주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어떤 오를 만한 그런 힘이 좀 약해요. 약해서 지금 투자 겸 거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주할 곳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뭐 투자 당장 뭐 막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잠깐 좀 시장 분위기를 한 내년 한 그 시점은 어느 정도? 네, 시점은 그러니까 한 2분기 내년 2분기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좀 이렇게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지금 뭐 약화돼 있고 그런데 부동산 경기까지 뭐 제한을 가해갖고 약해지다 보면은 뭐 우리나라 좀 경제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큰일 날 수 있다 보니까 한 내년 2분기 정도에는 뭐 새로운 어떤 좀 뭐 긍정적인 부동산 가격에 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호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다가 그때 한번 매수를 뭐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본다면 내년 2분기 정도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사연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몇 건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857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노원구 상계 주공 8단지의 재건축 전망 어떻습니까? 하셨어요. 네, 노원구 상계 주공단지는 저희가 거의 매 시간 다루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곳이죠. 김지영 팀장님, 이 상계 주공 8단지의 재건축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상계주공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그럴 것이 이제 서울 내에 위치해 있는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거의 최저가이지 않을까 하는 단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소액을 가진 분들이라도 좀 접근이 아직 가능한 단지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건데요. 상계 8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인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8단지가 워낙 소형 평수들로 대부분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기존 조합원 세대수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000세대가 넘는 세대수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지만 100세대 미만이 일반 분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또한 크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전망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건설사로 아마 그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좀 더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좀 사업성은 떨어지더라도 더 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준공이 되었을 시점에 상계동 그 전 노원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 들어가는 신규 아파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또 신규 아파트인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매매가는 충분히 입주 후에 더 많이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에 따른 주변 아파트들까지 조금 더 매매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좀 이전에 들어가신 분이라면 지금 그대로 전망 굉장히 좀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만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라면 좀 급매물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좀 그 뒤에 저층 그 층수의 단지들이 좀 많이 또 있습니다. 그쪽 단지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떠실까라고 정리를 좀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7594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용산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와 강서구 마곡동 엠벨리 7단지의 매도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아파트를 두 채 모두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용산구의 한가람 아파트 물론이고요. 또 마곡동의 엠벨리 7단지도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한 아파트인데 지금은 아마 두 곳 모두 매도 계획을 일단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도할까요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매도 순서와 방법을 질문 주셨어요. 전문가님 답변 주실까요? 네. 네. 정말 다 좋은 곳에 지금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 뭐 세금 문제나 이런 자금적인 문제가 아니시라면 사실 저는 더 보유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 두 곳입니다. 지금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이촌동 같은 경우는 역세권 아파트 조건만 보더라도 굉장히 대단지의 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가의 아파트로 알려져 있지만 향후에도 그 용산의 그 용산역 주변 업무지구 개발로 인한 그런 호재들 배후 효과를 굉장히 또 볼 수 있는 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촌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팔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으실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마곡 엠벨리 특히 7단지를 좀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7단지 같은 경우도 마곡 전체 지구로 봤을 때 가장 좀 인기가 많은 단지입니다. 그 이유가 9호선을 바로 가까이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대단지이면서 또 보타닉 공원이 이제 내년 말 지나서 18년 초반에는 이제 개장 예정에 있는데요. 이 대규모 공원이 바로 앞쪽에 또 위치해 있고 여러 상업지구나 업무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는 입지적으로 마곡지구 내에서도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30평형대가 거의 지금 나와 있는 금액대가 9억 초반대까지 지금 올라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0억대까지는 좀 무난히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규제들이나 이런 걸해서 살짝은 사실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조금은 더 보유를 하셨다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먼저 매도를 하셔야 된다면 마곡 엠벨리를 먼저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바로는 아니더라도 보타닉 공원이 개장이 된 후에 2018년 초반 정도까지만 보유를 하셨다가 매도를 해보시면 거의 고점까지 이른 아파트다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 시점에서 한번 매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강 이촌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한번 다시 용산 업무지구의 개발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번 다시 매도 타임을 그때 한번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정리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상당히 향후에도 미래 가치가 높은 아파트일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인데요. 향후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가능하시다면 추가 보유 의견 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들께서 질문 내용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전화를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질문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예. 수원시 장안구 천청동 대우프를 지어요. 네. 그거 25평인데 요걸
매도를 하고 네. 양천구 목동 4단지나 7단지 20평을 투자 가치로 매수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 물어보는 건데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전세로 임대를 주실 계획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수원 장안구 천천동에 대우 프루지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데 이제 이 단지를 매도하신 이후에 이제 양천구 목동에 목동? 그 4단지, 7단지 이쪽 보고 계시다고요? 예. 네, 20평형대 보고 계십니까? 예. 네, 이쪽으로 이제 그 투자를 좀 이동해 보면 어떨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실까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말씀을 반갑습니다. 들어봤더니 예, 반갑습니다. 예. 취재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시네요. 예.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일단 천천 푸르지오 아파트 예. 한번 어떨지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천천 푸르지오 아파트 여기 성균관대학교 앞 그 자연과학 캠퍼스 옆에 있는 거죠? 예. 성대 뒤에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여기가 금액이 최근에 2013년도 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2014년도부터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오르고 최근에도 부동산 뭐 어떤 아파트 경기가 약간 안 좋은데도 최근에도 이렇게 막 500만 원씩 오르고 그리고 전세가 어떤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세하고 전세가 예. 매매가하고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예, 크게 안 나고 그러니까 그만큼 실수요가 많고 어떤 수요가 아직까지 막 많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 아직까지 좀 오를 여력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2019년에 예. 2019년에 신분 당선이 이 화성역으로 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예. 2019년에 이것도 큰 어떤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교통 호재가. 예. 예. 물론 뭐 여기 천천 프로지오에서 여기까지는 뭐 한 좀 도보로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변 아파트가 2천 뭐 한 500세대 이상 되잖아요. 예. 세대 커요. 예, 세대 수도 크고 굉장히 번듯한 아파트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예. 어떤 교통 신분당선 영향이 미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예. 좀 오를 여력이 있어요. 아. 근데 향후에 여기 호매실 지구가 좀 크게 생기면은 뭐 예. 그게 약간 좀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팔기에는 약간 좀 아까운 그런 감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또 목동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예. 목동도 근데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목동이 지금 예. 몇 년 전에 비해가 예.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도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목동은 계속 좋아질 가망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여튼 말씀드려보자면은 목동이 원래 학군이 좋았잖아요. 학군이 좋아서 목동이 좋았는데 그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 업무지구가 가깝기 때문에 어떤 직장인이면서 학군이 좋은 걸 찾는 어떤 수요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가 좋았어요. 예. 하지만 지금 아파트가 좀 노화됐다는 지금 단점인데 그런 것들을 30년 됐잖아요. 30년 됐으니까 이제 재건축해갖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그래도 30년 앞으로 10년은 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그렇죠. 좀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건 있죠. 이제 예. 뭐 시작했으니까. 예. 그런데 여기가 더욱 더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쪽에 마곡지구 있잖아요. 예. 예. 이쪽이 마곡지구죠. 이쪽에 마곡지구가 한 8만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상암이 한 6만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예. 근데 뭐 물론 여기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도 뭐 거주를 하고 상암에도 거주를 하고 하겠죠. 예. 하지만 좀 학군 같은 경우에는 좀 형성이 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고 이쪽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쪽에 목동으로 좀 이렇게 학군을 따라서 좀 이쪽에 좀 이사를 올 가망성이 유입이 된다는 단어 선택을 굉장히 잘하시네. 유입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랬는데 유입이 될 가망성이 굉장히 많아서 여긴 향후 그리고 서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공급할 데가 많지 않습니다. 땅이. 그래서 여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장기적으로요. 예. 그런데 현재로서는 근데 아까 몇 단지라 그랬죠? 4단지? 4단지나 7단지. 4단지나 7단지 생각하신다 그러셨는데
7단지가 더 비싸다며. 예, 7단지가 더 비싸요. 왜냐면은 일단 4단지, 7단지잖아요. 7단지가 역하고 가깝잖아요. 여가 역세권이니까 더 비싸고 보시면은 이 목동 같은 경우에 그 맨 처음에 건축할 때 용적률을 많이 안 적용하고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용적률이 적은 아파트 할수록 어떤 추가 분담금 면에서 좀 이득이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목동 4단지는 20층이잖아요. 예. 층수를 많이 지금 지었어요. 근데 목동 7단지는 역세권이면서 15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더욱더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금액이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지금 천천 푸르지오도 좋고 목동도 투자 가치가 있어갖고 예. 그 자금적인 여유가 어떠세요? 천천 푸르지오 뭐, 예. 그걸 팔아야 이쪽으로. 팔아야 올 수 있는 이쪽으로 오실 수 있죠. 예. 예. 아 이거 굉장히 좀 그러니까 좀 머리를 좀 써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천천 푸르지오를 예. 조금 더 한 1, 2년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가 예. 향후에 좀 목동을 사시는 게 어떨까 저는 싶거든요. 예. 예. 거기도 가격에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좀 그래도 예. 그 수원보다는 서울 쪽이 오를 가능성이 오르면은 서울 쪽이 더 오르잖아요. 서울 쪽이 좀 더 크죠. 예. 더 큰데 예. 약간 지금 분위기가 주춤한 게 예. 있으니까 예. 조금만 더 보시다가 내년 한 2분기 정도에 지켜보시다가 그때 좀 매도하시고 한번 보셔도 늦지는 않으실 것 같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투자 가치가 아주 선생님. 높습니다.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상당히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좋은 투자처 잘 찾으신 것 같은데요. 시기적인 부분만 전문가님의 조언이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네요.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질문 있으신지 말씀 주실까요? 소사구 계안동 190-27호 네. 거기 단독주택인데요. 네. 그걸 여쭤보려고요. 지금 단독주택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예.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십니까? 네. 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 단독이라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네. 어디로 옮겨볼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단독주택이 현재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생활이 불편하실 수 있는 만큼 지금 매도를 좀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인사 나눠보시고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뭐 단독주택에 오래 사셨어요? 예, 건 20년 살았는데요. 20년 사셨어요? 예. 여기가 지금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개발 계획들이. 예. 여기 보시면은 뭐 재정비 촉진지구로도 잡혀 있고 여기 온수역 같은 경우는 일종지구단위구역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뭐 상권을 좀 이렇게 좋게 만들고 왜냐면 또 더블 역세권이다 보니까 여기 뭐 좋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예. 그리고 그럼 여기 더 살아요? 예? 더 사냐고요? 살아도 돼요? 좀 더 고민을 해봐야죠. 예. 일단 또 저희들은 예.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예. 그 9집이 사는데 예.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세요? 팔고서 예. 조그만 한 25평대나 이런 네. 아파트 사갈까 하는데요. 그러세요? 네. 그런데 여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또 고가도로잖아요, 옆에가. 예. 고가도로고 여기 지하철이 있긴 한데 1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에 매립돼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좀 갇혀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동네가 어둡긴 어둡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그래서 어디로 옮겨볼까 하고요. 예. 그래서 지구단위구역, 계획구역에 여기 좀 어떤 호재가 있고 여기도 뭐 한 700세대? 이거 뭐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재정비 촉진익으로. 그런데 이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요. 안 되고 지금 뭐 추진위원회 정도 저는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금 또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젊으시지 않고 좀 그러시니까 행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뭐 불편하고 그런 것보다 편리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그리고 또 여기가 주변이 여기 위에가 좀 개발 제한 구역이고 또 어떤 부천의 좀 마지막에 여기서부터는 서울이긴 한데 서울하고 뭐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이잖아요.
서울하고 예. 가깝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좋진 않거든요. 왜냐면 더 개발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딱 요거하고 요게 좀 개발되는 거 그거 좋은 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행복적인 면도 있고 그러니까 매매를 좀 생각해 보시고 다른 데로 매매는 값은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시죠? 값이요? 예. 평당 얼마 하는지. 가격은 이거 처음에 얼마에 사셨어요? 아, 우리는 건 20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예. 대지가 74평인데 예. 2억 9천인가 거의 3억 다 준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시간이 좀 안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끝나고 네. 좀 전화를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럼 예. 전화 주실 건가요? 네,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 플러스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민재 팀장님과도 인사 나눌게요. 팀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저희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가 매주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수익형 부동산 매물 소개해드리는 매물 플러스 시간입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이루어지는 상담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또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시청자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상가주택입니다. 대지 면적 132제곱미터입니다. 1998년 5월에 준공이 됐고 전체 4층으로 1층은 상가, 2층에서 4층까지는 고시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고요. 주변으로 다수의 노량진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전체 4층 건물이고요. 역세권 상업지 내에 위치해 있고 학원과 밀집 지역입니다. 하지만 주변 재개발 사업의 장기화 가능성 꼭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상 매매가 약 18억 7천에서 18억 8,500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 월세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임대료 약 1,050만 원이고요. 예상 실투자금 대출을 9억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경우 약 8억 7,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입니다.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 13.2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 40.64제곱미터입니다. 9호선 방위사거리역에서 도보로 30초 거리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변으로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9호선 연장 호재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의 호재에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3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남향이고요. 다양한 옵션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선 분양 매물인 만큼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상 매매가 약 2억 8,500에서 3억 500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 전세는 약 2억 5천만 원, 월세는 보증금 약 3천만 원에 월 임대료 90만 원입니다. 예상 실투자금 전세는 약 2천에서 5천만 원, 월세는 약 8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매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동산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